그 전세 쪽도 지금 뭐 아비규환이다 이런 기사가 네.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입주장일 때 전세 대출 못 받게 한다 이런 것도 조건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때문인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임대인, 즉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바뀔 경우, 즉 갭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 등기 이전을 할 경우를 말하는데, 즉 갭 투자를 할 때는 전세입자를 들여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럴 때 그 전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갭 투자로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해주지 않겠다. 전 은행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갭 투자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다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매도자랑 전세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승계받는 조건으로도 이제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이 그 발표 나오고 한 일주일간에 막혔다가 다시 지금 조금 풀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틈이다 또는 꼼수다라는 식으로 말이 많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피해는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27 이전에 전세 계약 마무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기존의 매도자랑 먼저 전세 계약을 해버리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갭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네. 이전을 하면 네네네. 된다. 네. 근데 이게 또 기한에 어떤 그 여유치가 좀 있지 않나요? 원래라면은 2, 3일 정도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3개월 텀은 두시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매도와 매수인 간에 완전히 등기 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은행에서는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되면 3개월까지는 볼 거고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주담대 일으키는 형태로도 사실은 많이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집주인하고 지금 먼저 전세 세입자를 먼저 맞춰놓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는 네. 식으로 해놓으면은 세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네. 뭐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런 갭 투자 형식은 아니니까. 게 되는데, 네. 요게 또 불안불안하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텀을 두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뭐 기축 아파트를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쳐도, 네. 이게 지금 준공이 막 된 네, 그거는 신축 불가해요. 아파트를 막는다는 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이거든요. 좀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중도금 대출은 여러분 규제가 없어요. 네.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분양가 제한 없이 DSR 보지 않고 이제 비규제 지역은 60%까지도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잔금 대출로 돌아섰을 때 이 6억 원 제한에 걸리고 실거주, 그러니까 전입의 의무가 있고 6개월 처분 조건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8일 이후에 났으면 다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 네. 단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단지에 있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완전히 다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다 뭐 네, 막힌다. 현금으로 네. 전세입자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네. 분양한 단지들인데 지금 입주장 때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반전세 형태로 많이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27 대책 전에 입주자 공고를 했던 기존 단지들도 지금 준공 때 갭 투자 형식으로 이제 세입자를 맞추는 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전 6월 27일 전에 계약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계약한 건들은 다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 맞추실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아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현금 세입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627 전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은 네. 그 대출은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주담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담대를 받으면 이제 본인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래나 저래나 네. 이제는 생 전세를 주든지 네. 실거주하든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생전세를 주려고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니. 네. 그럼 이제는 뭐 반전세를 돌릴 수밖에 네, 없는. 네, 네. 신용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메꿔야 되겠네요. 근데 신용대출도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에서는 1억 원 1억 이상을 밖에 안 못 쓰기 되니까. 때문에 네. 네, 그것 또한 원활하지는 않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갭 투자 또는 갭 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런 실거주가 아닌 비실거주에 대한 제한 사항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분양받은 건데 네.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기존 거래를 사실상 이제 소급 적용해버리는 거라서 네. 이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방법이 그러면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든 뭐 그 사금융을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사금융 같은 경우 이제 P2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한도 제한이 이제 5억 9천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도 P2P 도. 제한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P2P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전무후무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나온 정책이라고 한 게 어디로 지금 풍선 효과를 가지고 어떤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까지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금융으로 가겠지, P2P 같은 데에서
지금 열심히 또 홍보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한도 자체도 6억 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P2P가 아니라 정말 그냥 뭐 가족들, 뭐 지인, 네, 뭐 그냥 뭐 친구, 차용 뭐 이런 식으로 차용증 뭐 이런 되겠죠. 식으로도 하는 이제 과거 그 영끌이라고 말하던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금융권 런끌은 이제 못 하는 거고 네. 뭐 가족론이라도 그나마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좀 이제 좀 네, 힘들어졌죠. 아니 그렇다고 그걸 이제 예전에 그 청약 받아놓은 걸 지금 당장 판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끼어버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뭐 구제책이 나온다, 뭐 청원을 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뭐 여전히 또 미흡한 부분이 뭐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네. 뭐 조만간 아마 이런 꼼수 막힌다 뭐 이렇게 뭐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어떻게 미흡한 부분 때문에 어저께 가계부채 관리 또 한 방안이 거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촘촘히 보겠다라고 한 번 더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빈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집을 산다 뭐라고 하는 게 쉽진 않고. 그러니까 6억 원까지만 네. 움직이고 거의 전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만 실거주장만 움직여라.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전세 되겠죠. 끼고 집 사는 것도 어쨌든 조금 쉽진 않아지는 구조고. 네, 현금으로 하시면은 상관은 없지만 현금으로 하시는 거가 이번 대출 규제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때 이제 동시 세팅으로 하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 있는 분들만 뭐 집을 움직이게. 사거나 네. 뭐 이렇게 전세를 뭐 살거나 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